자, 오늘은 옛날 축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8주년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년 또 이때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건데 요즘에 그 또 2002 멤버분들이 뭉찬 다양한 활동을 많이 또 하고 계셔서 네. 2002 월드컵을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녹음 일자가 6월 9일 2차전 미국전이 이제 하루 전이었던 거죠. 18년 전이면은. 그때 다들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시에 당산초등학교 4학년 4반이었습니다. 11살. 저는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장도 가고 뭐 다 보고 직관도 했죠. 저희는 이제 둘 다 학생이었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 주로 오늘 썰을 풀어주시겠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MBC 해설도 하면서 스포츠신문 기자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저는 굉장히 많이 갔었죠. 일단 2002 4강 신화의 시작은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의 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2000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 개막 1년 반 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줬는데 왜 외국인 감독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왔느냐. 98 월드컵을 망했죠.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좀 지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오면서 원래 모든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범근 감독이 그때 예선전을 잘했었잖아요. 본선에 좀 안 좋았더라도 우리의 격차를 인정을 하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다음 좀 갈 수 있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과거의 유산들을 항상 이어받지 않고 막 폐기하는 식으로 가니까 아무튼 그 뒤에 우리가 좀 비빌대는 동안에 일본이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2000년에 아시안컵 여기에서 우리가 성과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청소년 대회에서도 우리가 다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일본은 굉장히 성과를 냈어요. 뭐 시드니 올림픽 때도 8강을 갔었고 아시안컵을 우승을 했고 또 트루시에 감독 체제로 치른 그 청소년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물리면서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공동개체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공동개체인데 우리는 조별리그 탈락하고 일본이 만약에 뭐 16강 갔다 그러면은 정말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긴급 작전을 짭니다. 그때 우리가 1순위로 정했던 것이 전년도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에메 자케. 에메 자케가 그때 이제 놀고 있었어요. 네. 놀고 있다기보다 약간 자문위원 같은 걸 하고 계셨었는데 우리 협회의 제안을 일단 거절을 사양을 합니다. 2순위가 히딩크 감독이었던 거죠. 근데 히딩크 감독도 원래는 이제 거절을 했었었는데 가사면 국제부장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현대 다니시다가 정몽준 회장한테 이제 발탁이 돼서 협회로 와서 이제 중요한 일들 많이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히딩크랑 만나서 담판을 짓고 히딩크를 데리고 옵니다. 네, 히딩크한테 많은 걸 약속을 했고 히딩크 요구한 걸 다 들어줬죠. 근데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 좀 커리어가 약간 좀 꺾였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PSV 아인토벤에서 잘했고 또 네덜란드 대표팀 가서 또 월드컵 4강 했는데 그 뒤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다가 레알 마드리드 워낙 가차없이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바로 그런 감독을 날려버리는 데기 때문에 날리고 그 88년도에 에인트호번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44살인가? 지금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근데 뭐 거의 뭐 무승부 올라가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발렌시아 감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프랑스 월드컵 4강 우리를 5대0으로 바르고 그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 이제 레알 베티스 하고 놀고 있다가 우리 대표팀으로 오게 된 건데 본인은 처음에 안 받아들일 줄 알았대요. 본인이 내건 조건들을 이를테면 뭐 거의 뭐 합숙 위주로 팀을 꾸려야 되고 뭐 강팀들하고도 A매치 잡아야 되고 뭐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절박했으니까 그 뒤에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3순위가 본프레레 감독이었고요. 4순위가 블라제비치 감독이었습니다. 3순위, 그러니까 본프레레 감독이 지금은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막 우습게 생각하지만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나이지리아를 금메달, 그러니까 우승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이제 4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최종 후보군을.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블라제비치 감독은 98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를 3위까지 이끌었던 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 해가지고 히딩크 감독 모시고 왔는데 어쨌든 히딩크 감독이 2000년 12월에 와서 처음부터 호평을 얻었던 건 아니죠. 그때 다들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5대빵.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첫 대회가 2001년도 1월 달에 칼스버그컵이라고 거기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첫 출항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후에 2002 월드컵에 못 나간 선수들이 대부분 주축을 많이 이뤘던 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고종수 선수. 예, 그래서 골을 또 넣었던 기억이. 네, 히딩크 사단 첫 골하고 2경기 연속골을 예. 넣었어요. 뭐 워낙 기량이 출중했던. 야, 이거 대단하네. 지금 고종수 98년도 월드컵도 나갔잖아. 그쵸. 와, 어딨나요? 네. 나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있긴 있어요. 예. 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썰 중에 예. 고종수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 때 예. 그때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김병지죠. 파라과이죠. 파라과이죠. 네. 네. 딱 던지면서 네. 나는 쉬겠다. 그때 갑자기 골문 비우고 나와가지고 근데 왜 그랬는지 그때 참 예. 아무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유명한 축구인분들이 그렇게 비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뭐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뭐 이제 구단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듣자마자 알것 검색해 보시면 같은데. 많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애물이었다는 거. 네. 제로 베이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발탁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홍종국 선수가 그렇죠. 황태자로 떠오르게 되죠. 송종국 선수가 그 당시만 지금은 박지성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선수가 됐고 하기 때문에 박지성의 발탁이 그 당시에 뭐 엄청난 반대 아니었어요. 그죠. 박지성은 이미 그때 예. A매치 데뷔한 선수였고 그때 박지성 선수가 만 20살의 나이로 20살 안 됐나? 예, 올림픽에 올림픽을 나가서 아시안컵도 갔었어요. 아시안컵도 2000년에. 이미 주목받던 선수. 네, 그랬었고 물론 주전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뭐 대표팀 뽑히는 것 자체가 뭐 말도 이런 상황 아니었고 그때는 송종국 선수가 엄청 이슈. 송종국, 김남일.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이제 소속팀에서도 주전이 아닌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송종국 선수는 그때 오른쪽 수비를 보던 선수인데 히딩크 감독이 초반에 네. 센터백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3백스 네. 많이 쓸 때였으니까 이제 그 리베로 홍명보 예. 감독이 부상이긴 했습니다만 홍명보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송종국을 쓰면서 굉장한 어떤 비판 여론에 직면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뒤로 이제 홍명보 선수가 회복을 했을 때도 꽤 오랫동안 소집을 안 했죠. 그래서 홍명보를 길들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한동안 홍명보 선수를 소집을 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는 중심적인 수비수를 썼습니다만 월드컵 본선까지도 그때 송종국 선수를 과감하게 센터백으로 발탁을 하면 썼는데 잘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표팀에서 거의 뭐 선발로 거의 뭐 쓰지 않을 법한 선수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이제 일본이 워낙 또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데뷔가 돼가지고 히딩크 감독 오고 나서 이제 5개월 있다가 컴패드컵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두 팀의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개막전을 했는데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졌어요. 예. 근데 2군까지는 아니고 1.5군 정도 되는 나이로였기 때문에 그때 언론에서는 막 해볼만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해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축구에서는 사실 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홈이고 하지만 0대5로 참패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히딩크 감독은 2002년 5월 달에 개막되는 월드컵 본선에 초점 맞추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대회에 참가를 하면 대회 기간 중에 체력 훈련을 안 합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 계속 체력 훈련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력이 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멕시코, 호주도 잡았어요 우리가. 네. 네. 근데 뭐 그래도 여론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가 워낙 강했다. 자, 아무튼 뭐 그때 컴퓨터컵 끝나고 나서 약간 여론이 좀 애매할 때 유럽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체코 원정에서 네. 또 한 번 0대5 대패를 당하게 되죠. 이때 김남일 선수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여론에 아주 집중 포화를 맞죠.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차두리 이천 선수랑 제가 좀 친했는데 이 두 선수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체코 선수들 공 차면서 감탄을 했다 그럽니다. 특히 로시치키 차는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잘하지? 예. 근데 그럴 정도로 격차가 좀 있었던 두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대0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국내에서는. 히딩크 잘라라. 이 사람은 우리 잘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 친선 경기 이기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지 않냐. 월드컵까지 뭐 우리 잘 할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여러분들하고 싸우면서 팀을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력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채로 마침내 5월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최종 엔트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주 강한 팀들로만 평가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 프랑스. 그 다음에 월드컵 개막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짜놓습니다. 일단 첫 경기 스코틀랜드전이 부산에서 네. 했는데 이 경기 보셨나요? 네. 역대 그쵸. 우리가 유럽 팀 상대로 했을 때 가장 네. 잘한 경기 아닌가요? 그렇죠. 4대1로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안정환 2골, 예. 이천수 1골, 윤정환 1골. 그때 이제 윤정환, 안정환의 그 콤비 플레이가. 그렇죠. 예. 네. 아, 그 골은 진짜. 예. 근데 안정환 너무 클래스 있지 않나요? 그때 네. 딱 넣고 이런 골 엄청 많이 넣어본 사람처럼 침착하게 세레모니를 하는. 요즘 말로 오졌죠. 아, 그렇죠. 네. 또 인상 깊었던 게 윤정환 선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반쪽짜리 선수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 못 들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 이 경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의 포지션을 확정을 합니다. 네. 윙어로, 오른쪽 윙포드로. 윙으로. 네. 박지성 선수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경기가 이 스코틀랜드전 다음 경기인 잉글랜드전. 이때 제가 현장에서 경기를 봤는데 뜬금없는 득점이었어요. 근데 잉글랜드가 그때만 해도 멤버가 좋았어요. 뭐 베컴, 헤스키, 오웬, 뭐 헤스키도 있었고 굉장히 콜스도 있어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팀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잉글랜드를 상대로 해서 그 박지성이라는 득점자 명단에 오르기에는 좀 낯선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보도가 좀 많이 됐던 그런 경기였죠. 이천수가 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박지성, 설기현 조합으로 이제 최종 주전 라인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잉글랜드전 끝나고 그 차두리 선수가 그 테디 세링햄 유니폼 바꾸자고 했다 거절당해서 굉장히 좀 매너 없다고. 왜냐면 그 진짜 싸가지가 없는 그렇죠. 거죠. 기사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잉글랜드 선수들이 다 이제 유니폼을 네. 바꿔주지 않았다는 자기들이 기사가 경기 나와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수원에서 열린 프랑스전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1년 만에 리턴 매치였고 우리가 1년 전에 0대5로 대패를 했던 상대인데다가 히딩크 감독이 5대0 감독이 된 기기였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단, 앙리, 튀랑, 비에이라, 뭐 트레제게, 바르테즈 골키퍼 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전 하면서 분위기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거는 했었는데 와 이때 정말 경기 잘했죠.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먹고 그 뒤로 박지성의 동점골이 있었고 설기현 선수가 역전골 넣고 앞서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물론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역전골 다시 맞으면서 이제 지긴 했지만 굉장히 경기가 재밌었고 안정환 골 못지않게 이 박지성 골도 엄청난 골이었죠. 어마어마했어요. 김남일 선수가 이게 길게 네. 꼽아준 네. 패스였잖아요. 박지성을 선발로 쓰는 히딩크 이유를, 감독의 선택에 네. 대해서 그때까지도 말이 많았었는데 뭐 그 뒤로는 뭐 사라졌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컵 본선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우리 대표팀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주전 왼쪽 그 윙백으로 점지했었던 이영표 선수가 부상으로 훈련 중에 차두리하고 부딪혀가지고 부상 당할 만하네요. 이때 팀 닥터가 이제 월드컵 못 뛴다. 이영표가 월드컵 못 갈 가능성까지도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근데 스스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최종 엔트리에 이제 넣고 이제 교체하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데리고 갔죠. 2경기를 못 뛰었나 그럴 그렇죠. 거예요. 네. 포르투갈전부터인데. 앞에 2경기는 이을용 선수가 왼쪽 네. 백으로 나와서 뛰었고 근데 그 2경기에서 다 존재감이 있었죠. 네. 이을용 선수가 황선홍 선수의 첫 골을 어시스트 어시스트했고 2번 했죠. 안정환 선수의 헤더를 또 네. 프리크로 좀 올려줬고. 첫 경기부터 간단히 좀 살짝 짚어보고 갈까요? 폴란드전 이 경기는 우리가 압도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쵸. 거의 뭐좀 압도적이었죠. 코칭 스태프들한테 안정한 원톱 선발을 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황선홍 선수가 98 월드컵, 94 월드컵 때 모두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은퇴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2000 월드컵 전에 이제 J리그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월드컵을 이렇게 못할까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폴란드전 골을 네. 보고 야, 한 풀었다. 히트였던 게 감독이 아니라 이제 코치한테 네. 아,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이게 히딩크의 그 멋쩍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고 나서 선수들이 다음에 골 넣으면 히딩크 감독한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것은 박지성. 네. 유럽 진출. 황선홍, 유상철 이 콤비의 연속골로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했는데 우리 응원이 근데 워낙 대단해서 네. 폴란드 선수 첫 경기기도 해가지고 약간 좀 주눅이 많이 든 것이 아닌가.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죠. 네. 지금은 사실 16강이 목표이긴 해도 그렇게 막 전 국민이 염원이고 이런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16강이 무슨 전 국민의 염원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군 혜택 받았잖아요, 선수들이 월드컵으로. 4강 가서 혜택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16강 갔을 때 이미 맞아요. 16강으로 혜택을 이미 약속받은 좀 이례적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만큼 16강이 어려웠고 1승이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 네. 그 성과가 아주 이제 크게
왔던 거 현실이 아닌 느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유럽 축구를 하면 네. 유럽 팀과 해도 막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솔직히 요즘 팬들이. 정 당시에는 진짜로 유럽의 대표팀은 맞아요. 골만 넣어도 와 막 이런 정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잡으면서 16강 가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거의, 됐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전이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폴란드를 어렵게 받고 미국은 오히려 더 쉽게 받잖아요. 우리가 또 미국 만나가지고 경기를 잘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잘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페널티 실축까지 겹치고 하면서 그때 황선홍 선수가 이제 여기 예, 찢어. 피나가지고 눈도 찢어졌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메티스 네. 걔한테 골 먹고 그래가지고 얄미웠죠.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또 미국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또 오노. 네, 솔트레이크 예. 그 동계올림픽에서 때. 오노. 네. 근데 그 세레모니를 또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 넣고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합치면서 하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미국이 근데 잘했어요 그때. 예, 미국이 또 다른 한국 팀을 보는 느낌. 네. 잘 뛰고 조직력 좋고 또 각자 포지션에서 모난 선수가 특히 없는 네. 굉장히 좋은 팀이었습니다. 2000년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기가 이탈리아전이 혈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이탈리아 멤버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이때 제가 이제 기자의 막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대표팀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 이탈리아 대표팀 취재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천안의 국민은행 연수원인가 뭐 여기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이제 훈련 묵고 이제 있었는데 정말 건방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됩니다만 토티가 그랬나? 한 골이면 된다고? 네. 물론 뉘앙스는 너네 우리한테 한 골 못 넣어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태도가 일단 굉장히 건방졌고 당연히 자기들이 이긴다는 걸 깔고 모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다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막 그러니까 제가 인자기 사인 받고 인자기 사진 찍고 받으셨어요? 그랬거든. 거기 취재하시다가 네. 다시 못 올 기회니까요. 다시 못 올 기회니까. 뭐. 엄청 무리를 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하면 건방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실망했었는데 그래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꼭 이겨주기를 바랬었죠.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이탈리아를 이기고 싶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정환. 네, 정말 뭐 인종차별 경험도 많이 있었고 본인이 세리아에서 충분히 기회를 많이 못 얻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딩크함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마다 오늘은 누가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때 안정환 선수가 사실 경기를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초반에 되게 페널티킥을 이제 실축을 하긴 했지만 네. 네. 그때 설기현 선수가 파누치였나요? 끌어내려가지고 페널티킥을 얻고 안정환 선수가 차게 되는데 이게 부폰한테 막혔죠. 멤버가 정말 엄청났죠. 좋았습니다. 이때 이제 네스타가 부상이었고 네. 한나무라가 경고누적이었을 거예요. 비에리, 델피에로, 비에르 틱톱에 델피에로. 예. 토티가 토티가 아래쪽에. 이선에 있었는데 네. 델피에로의 존재감이 뭐 없었죠. 자 어쨌든 근데 이때 멤버가 사실 그 공격 올라올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했고 그때 비에리가 그 골 넣는 과정에서 혼자골 넣는데 잡아 당기는 그 네, 최인철 선수의 콧뼈를 부러뜨리는 네. 그런 아주 비에리 어마어마한 컨디션을 피지컬. 보면 네, 네. 그 쫄쫄이 유니폼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 네. 이탈리아 하도 많이 입었는데 근데 그 몸이 진짜 이게 같은 몸이 아니구나. 네. TV로 네. 봐도 와 이거는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겠구나. 이건 또 포르투갈하고 다른데?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그때 우리가 사실상 진경기라고 느꼈었는데 설기현 선수가 그렇죠. 아주 정말 역대급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우리가 연장전에 돌입을 하게 이 되죠. 세레모니. 네. 네. 제가 굳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 중계진이 설기현 선수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에도 설기현이 있네요. 뭐 예, 이런 예, 것도 예. 있었고 미국전 맞아요. 미국전 때 설기현 선수. 미국에 실패한 16강전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신문들이 보통 10시에 마감을 칩니다. 기사를 그 전에 보내놔야 돼요. 근데 그때 경기가 이탈리아전이 되게 늦게 8시에 끝났어요. 늦게 시작했나? 끝났어요. 네. 그래서 늦게 끝나서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를 2개를 발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윤전기에 기사를 넣기 때문에 종이 신문에는 그런 오보가 잘 안 났을 텐데 온라인은 그때만 해도 2개를 다 올려놓고 하나를 보내. 둘 중에 하나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이 진 걸로 그쵸 하나 공개한 나갔었죠. 데들이 좀 많이 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정말 누구도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연장전 돌입을 했고 연장전 그때 거의 이제 끝날 쯤에 안정환 선수 후반에. 네. 헤딩골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것도 참 히딩크 제가 그 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게 안정환 선수를 풀타임으로 뛰킨 적이 없어요. 히딩크 감독이. 예, 체력이 좀 또 약간 체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선발로도 늘 쓰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이때 페널티킥 실축을 한 예.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제 기용을 했는데 그 골을 넣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수비수 빼면서 계속 공격수를 그렇죠. 키우고 했잖아요. 엄청났죠 그때. 그때 김태형 빼고 황선홍을 네. 넣었어요. 예, 황선홍 홍명보 이천. 빼고 뭐 차두리 넣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천수 선수 들어갔었죠. 네. 말디니 뒤통수. 네, 그러니까 이때 그 마지막 때쯤에 같이 뛰던 공격수가 황선홍, 그때 이천수. 안정환, 차두리, 이천수, 설기현, 박지성. 설기현, 박지성 뭐 어마어마하게 네, 엄청난 공격수. 심지어 그 이탈리아를 상대로. 예. 네. 근데 그때 몰아쳤어요. 네. 이탈리아도 연장 나가서 조금씩 떨어졌고 거의 상대 진영에서 거의 경기를 했었죠. 그때 이미 토티가 퇴장하는 것도 있었고. 예, 토티 퇴장 당했죠. 네. 그리고 거칠었어요, 굉장히. 네. 엄청 거칠게 했고, 그러니까 그 뒤에 한국 선수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응하면서 거친 장면이 나와서 마치 유럽에는 한국 선수가 파울한 것만 모아놓고 또 이탈리아의 그 토티의 그 퇴장 장면이 약간 뭐 어떻게 본다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자기들 입장에서 보는 네, 거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국뽕은 없는 사람인데 이 경기는 이탈리아 억울하면 안 돼요. 스페인전 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탈리아 너네는 니네가 못 이긴 거지. 아니 뭐 난리야. 매수했다고 할 정도의 네. 비판할 정도 아니고 저는 그 돼지바 좋아하거든요. 돼지바를 좋아해요. 이탈리아 돼지바. 아, 임채무 감독이에요. 네. 어쨌든 이 경기 저희가 이길만 했다. 네. 그 제 스페인 친구들이랑 이탈리아 친구들이 네. 서로 싸워요. 스페인 애들은 솔직히 스페인전은 좀 뭐 논란이 있고 이탈리아전 한국이 잘했다. 이러면 이탈리아 애들은 경기 잘했어요. 아니다. 스페인 상대로 한국이 잘했고 우리 이탈리아전 때 매수한 거다. 이렇게 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전도 우리가 저는 못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한 경기 중에 못했지만 왜냐? 체력이 맞아요. 너무 떨어졌다. 그렇죠. 부상자도 많았고 저희가 풀전력이 아니었어요. 그 경기를 전반적 경기력을 평가한다면 스페인이 조금 더 잘했다. 훨씬 잘했지, 잘하기는. 조금 더 많이 잘했다. 근데 스페인은 정말 잘했었고. 네. 호아킨이 정말 잘했죠. 아, 호아킨 엄청났죠. 그때 심판 판정 얘기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좀 뭐 그렇습니다. 뭐 억울할 수 있는데 부심이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이훈재가 안 막았잖아. 제가 보면서 의아했던 건 이제 연장전이 이제 다 안 끝났는데 1초 남았는데 그 맞아요. TV 시간이 그렇게 나왔어요. 뭐 1초 남았는데 코너킥 하려고 했는데 끝내버린 그게 조금 이제 이건 좀 우리를 조금 도와주나? 근데 하지만 승부차기를 도와준 건 아니잖아. 호아킨이 그렇게 찬 거지. 누가 그렇게 차라 그랬나? 아무튼 뭐 우리가 스페인전 경기 내용은 좀 저도 할 말 없는 경기였지만 네. 그렇죠. 비교죠. 네. 야, 어떻게 승부차기를 다 넣냐? 그러니까요. 네. 그때 1번 키커가 황선홍. 근데 또 맞고 카시아스 딱 여기로 맞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갈 때 그 온 국민의 어머니 그냥 들어가라 이거였어요. 그때 다 같은 방향으로 막 찾아간 들어- 거예요. 예. 네. 황선홍 1번 키커, 예. 2번 키커 박지성, 3번 설기현, 4번 안정환, 5번 홍명보. 홍명바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우리가 이제 힘겹게 올라갔고 4강전은 뭐 우리가 많이 지칠 대로 지쳤고 이때는 이미 우리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런 여론이 있었어. 우리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 결승가면 이상한데 이거? 요코하마로 가자. 선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수들끼리도 우리 결승 가면 이거 월드컵에서 기록 삭제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이게 본인들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넘어섰으니까. 물론 히딩크 감독은 I'm still hungry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나중에 이제 나는 월드컵 우승이 목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은 사실 이미 본인들이 너무 멀리 왔고 지치기도 지쳤고 병역 혜택도 이미 받았고 떨어졌구만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지만 상대적으로 동기부여도 좀 덜 돼.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 규정대로 공정하게 우승팀에게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사이에서 그런 그 논란이 있었대요. 그때 결승전이 이제 개막전은 한국, 결승전은 일본이었잖아. 네. 근데 만약에 결승전을 일본에서 하면 뭐 대한민국 대 브라질. 네. 이러면 와, 한국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거의 아니냐. 열도출몰이지 이거는. 바꿔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바꿔야 있었어요. 경기장 되는 바꿔야 얘기가 되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바꾸는 거는 좀 그럼 안 되죠. 어렵기 때문에. 예. 제가 이 경기 티켓을 산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4강은 무조건 빅매치일 것이다. 20몇만 원 주고 샀었는데 당일에 경기가 다가오면 한국에 올라가니까 암표값이 막 씻었고 막 맞아요. 파는 게 낫지 않겠냐.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 월드컵 4강인데 하지만 경기는 재미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차두리 크로스 이천수 슈팅. 야, 칸이 이렇게 칸이 그게 잊을 들어갔다면 수가 어떻게 없어. 했을까? 그 장면이. 네. 그게 들어가서 이천수가 갔죠. 유럽 바로 그때. 결국 발락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우리를 결승 진출을 못하게. 본인도 결승 못 갔어요. 네. 예. 안타까웠던 거는 선수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수비 라인도 사실 그때 좀 이제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네. 유상철 선수와 홍명보 선수 약간 좀 미스 플레이 그때 붙어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못 이길 상대는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강하지 않았다. 칸빨로 올라가 솔직히 칸빨이다. 그렇죠. 네. 너무 잘 막는 거야 칸이. 그렇죠. 다 막고 그리고 발락이 좀 잘하더라고. 발락이 미국전도 쑥 튀어 올라가고 헤딩 넣고 막. 뭐 클로제가 이때 사우디아라비아 막 스타였죠. 8대0 막 네. 공중제비 막 돌고
그래서 우리 여기 져서 이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3, 4위전 가서 터키랑 붙어가지고 이제 형제나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네. 뭐 초반에 너무 실점을 빨리 하면서 맞아요. 또 너무 빨리 했어요. 꼴잔치에 나오고 이제 뭐 2대 3으로 우리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최종 순위 4위로 정리를 하게 된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뭐 우리가 월드컵 4강 갈 일도 있을까요? 우리 생에? 있다고 봐요. 네, 뭐 축구는 모르니까. 네, 저게 모레 살 거기 때문에 뭐 60년 더 살지 않겠나. 100세 시대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강 신화 간단하게 정리해보.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따로 하는 거.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이제 상세하게 얘기 한번 좀 따로 해볼까 합니다. 네. 네.